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8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예, 패션쇼 DJ 강 DJ 강민입니다. 올 초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물가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들의 식사 대용으로 가장 많이 찾는 라면부터 과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뭐 할 거 없이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패션 업계도 원자재값 폭등을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클래식 스트리트 브랜드에서는 작년 12월 후드티 가격 한 장을 89,000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89,000원에서 네. 123,000원으로 약 38%를 올렸다고 합니다. 납품업체에서 원자재 원가가 35%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난 이후 가격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물동량 급증 및 물류 대란 등으로 섬유사 수입 단가가 대폭 올라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요, 여름 제품 샘플을 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수입 원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가격 책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토로를 했습니다. 소모몰이나 디자이너 브랜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묘수는 가까이에 있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정리해 보시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자고요. 네, 패션쇼 138회 1부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황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패션쇼 저희 채널 방송을 늘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전에 그 박아나 있을 때보다 제 얼굴이 좀 조금 더 커 보이더라고요. 순간 우리 편집하는 양반이 장난을 쳤나 싶어서 다시 이렇게 좀 봤는데 뭐 장난은 안 쳤더라고요.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너 저기 앞에 가서 해라. 저기 앞에서 하고. 앞으로 좀 옮겨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남자답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너 왜 떠니 근데 그 말하면서 원래 박하늘을 디스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박아나도 뭐 작은데 아니 워낙 작아서 워낙 얼굴이 박아나도 요만하죠. 예, 작아요. 작아가지고 네. 제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별거 없으셨습니까? 뭐 다들 정월대 보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땅콩 깨먹고 아. 와이프 사가지고 그날 또 아버지 기일이라 같이 이제 추도 예배 겸 식사를 매년 그 때겠네 그럼. 맞아요. 기도하는 날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냈고 우리 황하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빠가 베란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랑 막 이따만한 벤치로 이렇게 깨면서 해물만 오고 애구는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거 하셨어요? 네. 원래 대보로 가면 내 돈이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엄마가 빨리 엄마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엄마 했더니 빨리 내 더위라고 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더위 했더니 그러니까 엄마는 별로 더위를 안 타니까 엄마한테 팔으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 가족이 좀 정겹네요. 네. 좋다. 근데 저 그것도 했어요. 그
이거 불언 낄 때 우리 패션쇼 식구들이랑 패션쇼 청취자분들이랑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 애군 물러가고 코로나도 절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몇 분 안 돼가지고 캐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요. 예 행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미지가 갈수록 좀 뭐라 그럴까? 좀 긍정적으로. 네, 뭐 이렇게 실현 가능성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빌었어요.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우리 한별 이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네.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주 2잔을 해서 네. 소주 2잔. 생기 한 방울 이렇게. 말을 좀 더 용기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방송할 때 한번 음주 방송 하셨잖아요. 그랬죠. 공교롭게도 네. 술을 한잔 하고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네. 그때 말이 좀 잘 됐었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어요? 필름 끊겼어요? 아니, 그때 본인 입으로 술을 한잔 하니까 이 말이 잘 나온다 그랬던 이렇게 얘기를 본 했던 것도 것 같은데. 같아요. 맞아요. 근데 2잔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한 4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한 병 시켜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다음엔 방송- 진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안 나갔을 때 음성으로만 나갔을 때는 초창기 때 맥주캔 놓고 먹을 수 있는데 진짜요? 술방 하자 막 이러면서 맥주를 사놓고 운치가 있네요. 이렇게 먹었는데 다들 안 먹어. 왜요? 이래가지고 왜요? 혹시나 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뭘 감사해요. 기대를 한다니까 예. 부응을 해줘야죠. 좋습니다. 부응해 주시고 화이팅. B급 인생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뭐 하셨어요? 저희는 매년 엄마가 아직 그 나물하고 오곡밥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김밥에 라면 먹어. 어머니가 이제 전라도 분이시니까 네. 그 전라도식 그 나물을 해요. 그래서 들깨 가루를 해서 토란대나 고사리는 들깨 그 국물을 자작하게 해서 알 거야 아마 한별 이상 뭔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좋다. 찰밥은 안. 찰밥하고 오곡밥. 찰밥하고요. 네. 다들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알차게 보내셨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워낙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회사에 이거를 싸달라 그랬어 엄마한테 좀 넉넉하게 해서.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보름 때마다 제가 싸고 와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밥 못 먹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못 먹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밥이 최고니까. 아무튼 좋네요. 다들 오늘 좀 출발이 훈훈합니다. 138회고요.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패션 브리핑은 요즘 지난해 실적 공시가 많아서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엿보세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언제나 그렇듯 주간 패션 시장 동향인데요. 2월 두 번째 주 패션 시장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13일까지 매출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에서는 노스페이스가 72% 신장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35%, 블랙야크 38%, K2 12%, 네파 23%, 코오롱 스포츠 37%, 아이더 32%, 컬럼비아 66%, 밀레 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웨어는 JDX 멀티스포츠 22%, 파리게이츠 5%, 와이드앵글 1%, 카스텔 바작 마이너스 7.7%, 팬텀 24%, 핑 2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은 크로커다일 레이디 29%, 올리비아 로렌 29%, 쉬즈미스 32%, 지센 10%, 리스트 24%, 올리비아 하슬러 19%, 샤트렌 20% 등이었고 남성 편집숍 웰메이드는 45%, 올포유는 15%, PAT 12% 등으로 조사됐고 아동복도 신학기를 앞두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뉴발란스 키즈는 마이너스 4%, MLB 키즈는 36%, 칸골 키즈 77%, 플레이 키즈 프로 마이너스 9%, 블랙 야크 키즈 9%, 닥스 키즈 11%, 노스페이스 키즈 18%, 네파 키즈 21%,
티파니 키즈 12%, 헤지스 키즈 43%, 퀼라 키즈 마이너스 1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2월 둘째 주 브랜드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뭐 아웃도어는 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성복은 이제 좀 고만고만하게 신장률을 좀 보였고 특히 아웃도어에서 그 노스페이스가 독보적이네요. 네, 독보적이에요. 72%.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노스가 이렇게 성장률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확 올라왔어요 지금. 뭐 이슈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워낙에 뭐 브랜드의 저력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사람들이 돌아서 결국 그렇죠. 노스페이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 노스페이스. 다른 브랜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신장을 했어요. 일단 가장 큰 게 살리니들이 골린이랑 살리니가 재작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늘어난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운동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골프 아니면 등산이었어요. 네. 산린이라고 그러거든요. 등산 시작하는 초보자들. 산린이는 그래서 등산인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첫 해, 그러니까 2020년에는 옷은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 신고 올라갔어요. 네. 첫째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입고는 힘들다는 걸 알고 등산화하고 이 아웃도어복을 사기 시작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MZ세대 그러니까 산린이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죠. 지금 TVN에서 그거 보셨어요? 산꾼 도시 여자들.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제가 그걸 원래는. 우연찮게 재방송 저녁에 밤에 이제 그 재방송을 봤는데 그거 보고 자려고 했었는데 소주를 한 병 깠어요. 아 정말 집에 있는 칼몬드에 소주 한 병을 까가지고 다 먹었어요. 보니까 술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정은지랑 그 나오는 친구들 있죠. 산을 타더라고요. 네, 그거 예능 프로그램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산을 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좀 생기는 게 딱 지금 현재의 그들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술 먹고 산에 가고 술 먹고 산에 가고. 산에 갔다 내려와서 술 먹고 너무 좋아요. 술 마시려고 가는. 옛날에 그렇게 가면 아재라고 다 싫어했었는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층에서 그런 바람이 불면 또 이제 아웃도어 바람이 확 불 것 같아요. 아니 아웃도어 바람이 이미 불었어요. 이미 불었고. 코로나가 달라지게 만들어 놓은 라이프 스타일의 한 종류예요. 뭐 노스페이스 이후로는 뭐 콜롬비아도 좀 눈에 띄고 사실 그 네파가 23%로 신장하고 있군요. 네, 다음 뉴스는 코로나로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유통은 온라인이 활성화된 반면 오프라인은 백화점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위축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중 유일한 성장을 이끈 백화점은 명품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 현대, 신세계, 이른바 빅3 백화점은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는데 이들 3사의 매출은 평균 16.3% 신장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2조 원을 넘겨 롯데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매출 2조 8,88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8.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490억 원으로 6.4% 신장했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매출이 2조 1,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622억 원. 현대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20.2% 성장한 2조 1,032억 원. 영업이익은 53.5% 신장한 3,0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백화점들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신규 점포와 명품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특히 예전과 달리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그냥 보고 즐기는 미래형 점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더현대서울, 롯데 동탄점, 신세계 대전점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명품 실적이 크게 상승했는데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45% 늘었고 현대백화점은 해외 명품이 3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예.
백화점의 약진은 뭐 저희 패션쇼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 뭐 유통의 반란이 자 온라인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도 뭐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백화점 3 빅3 백화점의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는 백화점의 소식들은 소개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백화점 이외의 오프라인 유통 공간은 외에는 다 사라질까요? 없어지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동네 마트라든지 이게 세분화 될 거고 옛날처럼 대형마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대형마트가 SSG라고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 한 1000평짜리에 동네들 하나씩 있는 소형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런 규모의 SSM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많이 온라인화 될 것 같아요. 식품 쪽은. 그래서 마트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줄어들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트는 줄어들고. 지금 롯데나 뭐 다른 대기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트를 좀 줄인다. 비효율 매장들은 이제 좀 그 없앤다라고 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이외에 앞으로는 온라인화 될 것인지 동네 마트들도 굉장히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브랜드가 되는 SSM, 그러니까 롯데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노브랜드 뭐 이런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SSM이 그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마트들을 잠식할 것 같고 고스란히 그런 게 이제 이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식품 시장은 마켓컬리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GS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들 백화점이나 마트의 신선식 코너가 가져가느냐의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 국가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률이 1%라도 있으면 시장 규모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걸 누가 먹느냐의 차이인 거고 기존 질서에 있는 마트, 대형마트가 지금까지는 다 그걸 거의 독식했는데 그 균열이 깨진 거고 그래서 마켓컬리라든지 그 온라인 GS 그 프레시인가? 걔네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뺏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쟁 구도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동네도 편의점 외에 동네 옛날에 있는 마트 있잖아요. 그게 하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겨울에는 귤이나 한 3,000원, 5,000원짜리 이런 바구니에 담긴 거 하나 사기 편하고 그리고 뭐 마늘이나 당근 같은 거 없을 때는 가가지고 후딱 사서 오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뭐 과도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변할지는. 그리고 백화점도 이제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던 과도기인데 이렇게 보고 즐기는 점포는 조금씩 늘어나겠으나 절대 규모는 줄어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떤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념을 갖는 그런 점포 형태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양의 경쟁을 하던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그러니까 롯데현대 신세계라는 대기업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더 늘리려고 잡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이 균열도 저는 깨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 걔네들이 힘을 놓는 순간 그러면 온라인에 확 되고 그런 형태 컴팩트한 형태의 점포라든지 플래그십 스토어의 형태들을 띠는 백화점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냥 전망해 봅니다. 점점 온라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뉴스는요. 다음은 LF가 보복 소비와 패션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뉴스인데요. LF는 지난해 매출 1조 7,93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3% 늘었고 영업이익은 1,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376% 증가한 1,362억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패션 부문에 대한 보복 소비가 일어났고 특히 온라인 시장을 개척했던 LF몰과 하프클럽 등의 매출도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LF 측은 패션 부문과 부동산 금융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KNC 뮤직 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산 처분으로 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LF가 LF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인데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삼성 패션 매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재작년이니까 재작년 삼성도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거보단 많이 있겠죠.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 지금 제일모직이 없어요. 왜 자꾸 없나? 이제 없나? 삼성 부문 삼성 울산 패션 부문. 이것도 항상 이 둘의 경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삼성이 언제나 1등이긴 한데 LF는 언제든지 삼성을 더 뛰어넘으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은데 그게 혹시 우리 B급 인생의 머릿속에는 그 묘수가 좀 있습니까? 안 돼. 궁금한 게 안 돼. 왜 삼성에서는 그런 패션 부분을 사업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돈이 되니까. 어? 돈이 돼요? 근데 뭐 건설이나 전자나 기타 다른 어떤 삼성에서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렇다고 버리나? 2조 가까이 되는 사업을 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삼성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그렇죠, 네. 대사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애초 초창기 그러니까 제일모직이나 제일합성 이런 게 이제 삼성 계열사였을 때 네. 그러니까 원단부터 이제 버티컬이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원단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네. 이런 게 쭉 수직 계열화가 됐는데 지금은 다 그러니까 삼성 기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일합성이 세안, 네. 세안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엘리트, 형제 엘리트가 그렇게 간 거예요. 네. 형제가 인수하면서. 네. 그리고 그 제일모직은 그대로 삼성 계열사로 네.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에서 아직도 그 모방을 해요, 조금씩. 그 다음에 그 일부 제일합성이나 석유화학 하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로 그 필름들 이런 것도 해요. 화학, 케미칼. 제일모직에서. 그러니까 삼성 패션 부분에서 그것도 해요. 물산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뭔 일이라는 것까지 아니 근데 그 LF가 그래요. 삼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또 나왔네요. LF의 이 실적이 개선됐다는 뉴스인데 우리가 삼성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참 뼈아픈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잭 니클라우스가 리브랜딩으로 확 달라진 새로운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지난 추동 시즌 기존 고객에게는 새로움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규 고객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리브랜딩을 감행했는데 획일화된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넘어 아메리칸 트래디셔널의 클래식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던하면서도 기능성을 강조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즌 본격적인 볼륨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매너 스포츠인 골프의 본질을 진솔하게 담은 유니크하면서도 즐거운 무드의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고 상대방의 플레이를 응원하는 Cheer up your body, 골프장에서 친 볼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인 forward 등 위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잭 니클라우스의 리브랜딩 소식인데 우리 한별 이사님은 잭 니클라우스 입어요? 아니요, 아니죠. 인식이 어떻습니까? 브랜드 인식이? 약간은 이제 올드하다. 저도 안 입는다. 저도 안 입을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올드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는 이래. 근데 저기 부산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잭니클라우스 1등이 지금도요? 뭔 소리예요? 10여 년 전까지 10여 년이 아니라 90년대 잭 니클라우스, 슈페리어 그런 브랜드들이 90년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입고 다녔다. 좀 노는 친구. 기지바지에 잭 니클라우스 바람막이 입고 축구해요. 언제쯤 잭 니클라우스인데 이제야 리브랜딩을 한다고. 골프가 붐이니까 이제. 아니 근데 좀 지켜봐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존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건 이렇게 한 1, 2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또 이제 잭 니클라우스의 저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리브랜딩을 기존 고객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만 리브랜딩이나 리런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 있는 매장을 그대로 두면서 있을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게는 절대. 근데 기존 고객들이 잭 니클라우스를 계속 샀으면 리브랜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리브랜딩을 하더라도 계속 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잭 니클라우스가 계속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샀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60대 고객이 대부분 이제 메인 타겟이 이제 60대가 넘어갔어요. 제니 클라우스나 닥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제니 클라우스의 그런 이제 뭐 네이비라든지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고유의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색깔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점퍼가. 그럼 그분들이 사겠어 그를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겟이 변하면 상품이 변하게 되고 그 변한 상품을 1차로 미루면 기존에 있는 고객을 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더라도. 근데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골프웨어는 약간 골프장에서는 좀 영하게 입어도 그래. 일반 옷하고는 좀 다르게. 형 요거를 좀 튀어서 쉽게 입어도 돼. 이해하려면 소방차가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돌 퍼포먼스를 하면서 신곡을 낸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보는데. 나 이거 너무. 근데 잭 니클라우스 너무 오래된 브랜드. 아니 근데 원래 이제는 조용필을 한번 거- 성공했잖아 그래도. 아니, 응? 조용필을 성공했잖아. 아니 제니 리브랜딩 클라우스가 조용필이 조용필이 아니죠. 소방차야. 아니 리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장수하는 어떤 상품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건데 이 정도가 저는 잘은 모르거든요. 잭 니클라우스를. 근데 그 정도로 올드한 느낌이 심하구나. 맞아요. 옛날 브랜드예요. 지금 황하나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런 브랜딩을 하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꾸준히 20대 했었어야 전후에 된다. 그들을 타겟으로 매년 그들에 맞게 계속 상품을 맞아요. 마케팅도 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20년 만에 한다니 이게 되냐고. 네, 안 될 거라고 박정식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참 좋은 브랜드인데 어떻게 될지 아깝네요 이럴 뻔했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을 길게 가면 저는 뭐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서두르지 알겠습니다. 말고. 지켜보죠. 뭐. 지켜봐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프리미엄 골프웨어 피레티가 공식 런칭에 앞서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블랙과 차콜 베이스의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톤앤 무드를 바탕으로 올리브 그린, 베이지, 핑크, 스카이 블루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다채로우면서도 감각적인 룩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필기체 로고를 중심으로 클래식하고 기품 있는 핸드라이팅 패턴과 자체 개발한 크레스트 문양, 스탬핑 등 피레티만의 시그니처 요소가 담긴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최고급 원단과 부자재, 공정을 통해 퍼터 명성 이상의 프리미엄 어페럴 라인을 선보이기 위해 피레티 퍼터의 실버 메탈, 정교한 밀링 공정과 수동 스탬핑의 장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스털링 실버 소재로 섬세하게 제공된 버튼과 리벳을 전 제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피레티의 새로운 컬렉션 소식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런칭 소식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피레트가 뭐 3대 퍼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뭐 이건 뭐 그렇게 브랜딩을 하는 자료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일단 그 보내온 화보나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타겟은 요즘 골프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그래요? 아니에요. 음. 요즘 연령이 좀 있고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혹시 알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고가의 그 파리게이츠 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네. 그거랑 조금 유사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층 타깃은 아니고 젊은층 타겟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 제가 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부를 소유하고 있는 40, 50대 대상으로 타겟?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니까 한번 예. 좀 비싸게 조금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좀 원하는 럭셔리한 라인으로. 고급화 전략?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은 오랜만에 전하는 트렌드 소식인데요. MZ세대들 사이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미닝아웃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건강관리에서도 헬시 플레저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을 뜻하는 헬시와 기쁨을 뜻하는 플레저의 합성어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과에 집중한 건강관리로 엄격하게 생활습관을 제한했다면 이제는 과정에서의 재미를 중시하며 건강관리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스타일이 전환된 겁니다. 이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일상 속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시 플레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아이템이 뭐 대표적인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아웃도어의 전형들이겠죠. 그러니까 요즘 아웃도어나 스포츠 상품들을 잘 보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운동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재밌는 캐릭터도 들어가고 뭐 디자인에서도 좀 많이 이제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고 재미를 좀 느끼면서 천천히 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왜 3개월 속성 뭐 볶음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1개월 속성 이런 거. 그런 거는 과도하게 수분량을 줄이고 닭가슴 단백질만 먹고 그런 거잖아요. 과도하게 하는 건데 굳이 그래야 하는 게 뭐 있냐. 한 달 지나면 또 똑같이 될 텐데. 과정을 즐겁게. 그렇죠. 과정을 즐겁게.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아이템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크로스핏이 굉장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격한 운동인데 크로스핏 매장이 새해라서 그런가? 그 회원들이 급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헬시 알겠습니다. 플레저가 아니라 헬시 플레저. 헬시 플레저. 저희도 한번 해보죠. 멤버들도 즐겁게 건강을 한번 찾아봅시다.